안녕하십니까. 저는 저희 꿈이학교 교육연구소에서 교육과정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은 중학교 2학년 학년장 하고 있고, 과학교과장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하고 있죠? 저기 캐나다, 이번 올해 2학기부터 제가 캐나다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설명회는 오늘 처음으로 부모님들하고 1차 오리엔테이션 하는 건데요. 오늘이 1차인 것처럼 나중에는 2차 오리엔테이션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그때 이제 좀 더 실제적인 준비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고 끝나면 좀 나중에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래서 그 직전에 실제 준비하실 때 한 번 더 모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부분들 이렇게 아시고, 또 이렇게 지금 궁금하신 거 해결하시고 그런 시간으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셔야 될 내용들하고 전반적인 프로그램들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캐나다에 가 있는 아이들 어머니 대표분 오셔가지고 지금 오고 계신 것 같아요. 참 앞에서 믿으신다 그랬는데, 오시면은 이제 저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질의응답하면서 좀 더 실제적인 얘기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올해 2학기부터 캐나다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됐는데요. 일부러 이전에 있던 부분들을 이렇게 다 인수인계를 받은 다음에 시작하지 않고, 그냥 제가 먼저 캐나다 방문하고 또 조사하고 그리고 회의하고 미팅하고 그러면서 파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필요하면은 이제 더 필요한 부분들 받고 그렇게 해서 예전에 하던 것들을 그대로 이어가는 그런 것보다 좀 새롭게 이렇게 좀 쇄신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일부러 인수인계 받지 않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어떤 상황이 딱 있을 때 모르는 때가 있기도 해요. 지금도. 그래서 그게 뭔가요? 그럴 때도 있는데,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새롭게 하면서 좀 더 달라지는 면들이 있는 게 여러 면에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캐나다 설명회도 제가 오늘 처음 하는 알겠습니다. 네, 처음에 보시면 이 셰일 하워드 선생님한테 오신 편지가 있어요. 팜플렛 안에 보면 부모님들께 드리는 편지가 있는데, 그거는 작년에 쓰신 거고요. 이 팜플렛을 또 매번 새로 만드는 것도 비용이라 이 편지만 제가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요거는 딱 그냥 아무한테나 보내는 분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근데 좀 뜻밖의 부모님들께서 미리 30분이나 예습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지 않았나. 굉장히 지금 정독하시고, 그렇죠? 예, 예습을 많이 해주셔서 소개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위에서 셋째 줄 보시겠습니다. 셋째 줄에 풍성하시는 분, 주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게 캐나다 프로그램에서 이후에도 설명드리겠지만, 특히 이 DCI, 앞으로는 DCI라고 부를게요. 드림 캐나다 인터내셔널. 이 캐나다 선생님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전하시고 그러는 부분들을 보고 계세요. 사실 드림 캐나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은 꿈의 학교랑 비슷해요. 캐나다 안에서 꿈의 학교랑 비슷해요. 뭐냐면 정식 학교는 아니에요. 저희 꿈의 학교도 지금 인가를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근데 거기는 인가를 안 받은 건 아니고 공식 기관으로 인정은 돼 있어요. 비영리 단체로 인정은 돼 있는데 꿈의 학교랑 비슷한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DCI에 계신 선생님 중에서 지금 현재 계신 분 한 분이 그렇고 이전에 계셨던 선생님들도 그러신데 공교육 출신 선생님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캐나다 공교육 학교에 계실 때에는 아이들한테 기독교성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걸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걸 하면 안 되는 거를 더 넘어서 가지고 공교육에 들어가 있으면은 반드시 기본 수업 교육 과정에서 동성애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자유주의적인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배워야 되고, 그냥 배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수용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교육하기가 어렵고 그걸 원치 않아서 그만두시고 지금 DCI 오셔서 지금 하고 계신 선생님이 지금 한 분 계시고 이전에도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꿈약교 DCI가 또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으셔서 특히 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교장 선생님인 셰릴 하워드 선생님은 이거 뭐죠? 조정인가요? 예, 조정 국가대표 선수셨고요. 지금도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제가 신뢰가 돼가지고 나이는 제가 정확하게 여쭙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보다 좀 나이가 그러신데 굉장히 열정적이신 분이고, 이분은 학교에 계시다가 공교육에 계셨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전설적인 분이신데요. 기본 공교육에서 크리스찬 기독교성이 아니더라도 캐나다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 과정을 가져서 안 된다라고 보는 몇 가지 과목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진짜 공교육 교육 과정에서 아예 없애버리는 일을 막 캠페인하고 운동하셔서 하신 적이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이거 뭐 만나서 회의하기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엄마랑 얘기하듯이 어쨌든 잘 됐었긴 합니다. 이 학교가 본인들하고 같이 사역하는 호스트 가정들이나 선생님들을 모집하거나 그런 거를 할 때 소개하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냥 이거는 저희는 알지 못하는 건데 그가 거기에서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떻게 보면은 이 DCI 프로그램을 그냥 ELS라고 그러나? ESL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영어 연수 와가지고 영어 배우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냥 그걸로 캐나다에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 와가지고 영어 교육하는 그런 기관이구나. 근데 여기에서 자기네 프로그램을 소개할 때는 그거가 아니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영어 교육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미니스트리라고, 이건 사역하는 거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14년 동안 그렇게 일해왔고 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그래서 단순히 그런 외국어 교육을 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같이 일할 수 없다.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을 아이들이 경험하고 만나게 하는 그런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같이 동참하고 싶은 사람이 지원해서 같이 일하자라고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다음 단락에는 두 캠퍼스가 있는데요. 밴쿠버 아일랜드 옆에 있는 코먹스 밸리 캠퍼스가 제1 캠퍼스고요. 제2 캠퍼스는 세모남이라는 곳에 있는 캠퍼스가 두 번째 캠퍼스입니다. 두 가지 캠퍼스로 나눠지게 된 배경은 좀 이렇게 14년 역사 가운데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관이 셰릴 하워드 선생님이 은퇴를 하시기로 하셨다가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맡아서 운영하시다가 또 호스트 가정들을 더 구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여러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캠퍼스를 둘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코먹스 밸리에서 저희 학생들이 좀 많이 갈 때 있었거든요. 그럴 때 호스트 가정을 전부 다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 도시에서 계속 호스트 가정을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겠구나.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하면 또 아이들도 서로 다른 두 가지 환경 경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한 캠퍼스에 아이들이 인원이 적어지니까 더 아이들하고 만나고 그런 것도 좋겠구나. 여러 가지 장점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해지게 되면 코목스를 먼저 갔다가 세모남으로 가는 팀이 있게 되고요. 세모남이 먼저 간 다음에 코목스를 이동하는 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반 배치 정해지면 정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13년 차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이제 13년 차가 되는데요. 올해 2학기부터 이 부분이 요 패러그래프 부분이 이제 새롭게 달라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꿈의 학교에서는 저는 중학교 1학기 때만 해도 제가 학년장으로서 캐나다의 아이들을 보내놨지만 저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다는 소식만 전해듣고 그랬고 이제 학교에서도 캐나다하고 이제 거의 이제 캐나다 맡겨놓고 거의 이제 캐나다에서 알아서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필요한 부분에 있어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번 2학기부터는 저희가 한 팀으로 이제 움직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기관이라고 봐서 두 기관끼리 뭐 협의를 하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아예 한 팀으로 그렇게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회의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저기 항상 포함돼가지고 같이 논의하게 되고 제가 뭐 따로따로 뭘 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한 팀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인식하시면 되냐면 예전에는 꿈이학교하고 이 DCI하고 좀 별개 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했다면 이제 그 한 팀으로 일단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꿈이학교가 이 DCI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력이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그동안 계속 캐나다 프로그램 경험하셨던 부모님들께서 많이 요청하셨던 그런 어려움들이나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일단 올해만 하더라도 이제 1학기하고 2학기에서 그게 달라진 부분이라서 1학기에 비해서 2학기 때 이제 많은 이제 좀 새로운 면들을 좀 갖게 됐어요. 네, 그래서 하원 선생님께서 편지 보내주신 내용 이제 다 잘 보셨을 것 같고요. 이제 팜플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팜플렛에서 캐나다 연수 프로그램의 가정생활체험, 소그룹 맞춤식 교육, 또 사명선, 사명말씀 이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 팜플렛에 있는 내용들을 그 제목 그대로 그냥 보시고 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독교 가정생활 체험이 있는데요. 캐나다 연수 프로그램을 사실 지금 운영하기가 좀 많이 어려우면서도 아주 힘들면서도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호스트 가정 생활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 이렇게 남의 집에서 이렇게 얹혀 살아보신 적 경험 혹시 있으세요? 이렇게 뭐 친척집이라든가 아니면 뭐 친구네 집에서 친구 없이 혼자 지내보신 적은 없죠, 그렇죠? 뭐 친구네 집에서 뭐 하룻밤 자더라도 친구랑 같이 자잖아요. 한번 상상해볼 수 있으세요? 친구네 집에서 친구 없이 하룻밤을 자는. 하룻밤이 아니라 아이들이 5개월을 사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성숙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하고, 그러니까 아이 초반에는 그냥 폭탄처럼 쏟아집니다. 불만 사항들이 아이들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들한테 직접 얘기하기도 하지만 주로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죠. 그래서 뭐 정말 5만 가지 진짜 그것들이 다 있습니다. 아침 캐나다 오트밀 먹거든요. 이렇게 우유 해가지고 절대 자기가 이걸 먹을 수 없다. 정말 맨날 아침마다 먹고 토한다. 이거 저 먹을 수 없다.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또 호스트 가정하고 새로 하는 호스트 가정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집은 저녁을 다 4시 반에 먹는데요. 진짜 4시 반에 먹고 그럼 애들 배고프잖아요. 8시쯤 되면. 그러면 냉장고에서 알아서 꺼내 먹는데 그래도 이제 애들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은 호스트 부모님의 부모님 때부터 전통적으로 4시 반에 저녁 식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곤란하다. 그건 알겠지만 좀 곤란하다 해서 지금 협의 부탁드렸는데 그러면 특히 또 뭐냐면 그냥 가정이 아니라 기독교 가정으로서의 부분 있잖아요. 부모님들한테 물려오는 것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에서 배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그런 욕구나 내 그런 주장들을 일단 적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겪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갔다 오면은 선생님들은 별로 그리워하지 않더라고요. 선생님들은 별로 그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가서 보니까 수업 시간에 만나는 부분만이지 꿈의 학교처럼 같이 생활하는 선생님들이 아니라 수업에서 만나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는 그냥 좋은 추억 그 정도인데 이 호스트 부모님들은 일단 맘이라고 불러야 되거든요. 엄마 아빠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부모님들께서는 질투를 느끼실 수도 그러실 수 있어요. 지금 10월 초에 캠퍼스 이동을 했거든요. 11월 초에 캠퍼스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가정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지금 초반에 적응하느라고 좀 많이 힘들어했어요.
왜 그러냐면 맨날 운대요. 그 직전 부모님들 생각나가지고. 엄마. 한국에는 엄마가 있고 엄마 아빠 계시고 지금도 새롭게 만난 엄마 아빠가 계신데 이미 2명의 엄마 아빠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두 달 같이 살았던 엄마 때문에 막 그 엄마 아빠도 앞에서 우는 거예요. 한국에 전화해서 울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그 엄마가 아니라 이 엄마.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저희 졸업한 지 7년 된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유엔에서도 인턴으로 일하고 그다음에 한국 돌아오기 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중국 저희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TA로 갔었어요. 갔다 와가지고 이제 대학원 복학하기 전에 캐나다에 갔어요. 호스트 엄마 아빠 만나러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같은 도시에 있었거든요. 안 만났어요, 저를. 안 만나고 호스트 부모님들 만나고 그 집에서 며칠 있다가 한국 돌아왔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 캠퍼스에 계신 선생님들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저기까지 갔다가 여기 안 왔다고 뭐 그런. 그래가지고 네, 호스트 가정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속으로 맞춤식 교육은 이거는 꿈의 학교 여기는 진짜 인원 적어요. 굉장히 적기 때문에 특히 영어에 대해서는 2클래스로 나눠서 진행하고 뭐 과제라든가 액티비티 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훨씬 그 소수 인원들한테 집중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이제 사명선언은 네, 청소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여 이 땅에 변혁의 기술을 세운다. 이 부분은 좀 꿈의 학교의 그 비전 선언하고 좀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캐나다 가서 직접 선생님들 만나고 그 활동하시고 그러는 거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말뿐이 아니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사훈이라든가 교훈이라든가 그런 거는 굉장히 이렇게 말은 좋지만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굉장히 좋은 말을 거기다가 정말 아주 현실적으로 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175cm까지 크자 뭐 이런 거를 사명선언으로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렇게 아주 좋아 보이는 거를 그렇게 해놓는 편이긴 한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런 사명선언이라든가 혹은 어떤 이렇게 자신네들의 그런 목적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얘기한 걸 많이 보면 제가 가서 선생님들하고 회의하고 준비하고 일하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그게 그냥 말뿐인 게 아니라는 걸 보고 되게 감명을 받았어요. 정말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갔다 와가지고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좀 나눴어요. 진짜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하루도 그걸 놓치지 않으시네요. 하루도. 정말 막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음식 먹을 때 밀가루 들어가지 않은 거라든가 혹은 그 MSG 들어가지 않은 거는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으면 그걸 가지고 진짜 먹을 때마다 그거를 꼭 챙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들은 그 사명선언을 해놓은 거를 아주 세세한 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항상 떠올리시고 점검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좀 사명을 가지고 참여하고 계시다는 거 제가 가서 직접 보고선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드림 캐나다 목적하고 목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입니다. 제자로 양육하는 거 하고 세경 기초 세우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하는 거 그리고 감사, 순종, 존중, 책임의 가치 배우게 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 그래서 다녀오면은 감상문 이렇게 받거든요. 감상문뿐만 아니라 설문조사를 해요. 그럼 거기에서 그거는 확실히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애들이 굉장히 감사해요. 누구한테는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감사합니다. 애들이 그걸 모르면 정말 염치 없다는 걸 이제 느끼는 거예요. 너무 좋은 환경에 왔다라는 거. 그것도 이 15살이라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시기에 너무 좋은 곳에 왔고 이것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것이 또 그냥 운이 좋으면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비용이라든가 큰 대가를 지불하고 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진짜 감사하게 돼요. 애들이
무슨 사고가 나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네, 본인들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은 걱정 안 해요. 또 설문조사를 할 때 그 유도를 좀 해요. 그냥 감사한 거 적어보세요 이러면은 부모님 가서 안 나올 수 있는데, 부모님께 감사한 거 적어보세요, 사실 그런 문항이 있긴 있습니다. 예, 있긴 있는데 거기 쓴 내용 보면 그게 진심인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있습니다. 그리고 존중, 책임, 가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데 아주 강하게 교육을 하시고 훈련을 하세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될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좀 그거는 좀 있어요. 왜냐면 애들 뭐 1병, 2병 막 그럴 때 이렇게 군대 집에 와서 이제 외박 나오거나 그러면 부모님들 놀라시거든요. 저도 저 친구들 이렇게 할 때 보면 막 설거지를 하질 않나,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방 청소 막 걸레질 하고 있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군대 다녀와야 철이 든다, 사람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애들이 확실히 그 효과가 있어요.